불교계는 문체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가 권력이 종교 영역에 개입한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교계는 현 정부 종교 편향 대응 수위를 한층 높여갈 방침입니다.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로 지칭한 정청래 의원이 SNS를 통해 재차 사과했지만 불교계는 여전히 진정성 없는 모습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종교 편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종교와 정치의 미래지향적 관계 전환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한국불교학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동지입니다. 동지를 맞아 조계사를 비롯한 불교계 곳곳에서 자비의 팥죽을 나누며 새해 희망을 밝혔습니다. 진각종 독립 경주 위덕대 9대 총장 회성정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회성정사는 주인 정신으로 대학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는 문체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가 권력이 종교 영역에 개입한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 종교 편향 사태와 관련해 불교계는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와 포교 사단을 시작으로 한 여당 항의 방문 등 대응 수위를 한층 높여갈 방침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정부 추진 캐럴 활성화 캠페인 중지를 요구한 불교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문체부의 캠페인은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진 종교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교계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즉 국가 권력이 종교 영역에 개입한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종교 편향이 자행되고 그것도 이제 행정부서의 문화관광부를 동원해서 그 캐롤을 그 종교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이 종교 영역에 들어와서 조계종은 가처분 기각 직후 전국 2,200여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문자를 보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교 폄훼 발언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지속된 종교 편향 정책과 행위를 불자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조계종은 정청래 의원 불교 폄훼 발언을 규탄하는 전국 승려 대회를 내년 1월 중순 이후 봉행하기로 범대책위 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이어 내년 2월 말까지 정 의원의 사퇴 또는 제명, 출당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불교도 대회까지 열기로 사실상 방침을 굳혔습니다. 이는 내일 열리는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와 모레 범대책위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불교단체와 사찰별로 계획한 더불어민주당 당사 항의 방문이 곧바로 내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산발적으로 신행단체나 사찰단이나 포교사단이나 이것은 집행위에서 한 걸 다 수용하기로 23일 날 오후에 포교사단에서 민주당 당사를 이제 항의 방문하고 전국 신도에서 12월 27일, 8일 요 전후에 항의 집회를 하고 내일 열리는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는 교구 중심제인 종단이 정청래 의원 출당 조치 때까지 지속될 범정부 활동의 동력을 확인하는 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로 지칭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 재차 사과했지만 불교계는 여전히 진정성 없는 모습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불교계에 많은 누를 끼친 데 대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지정문화재를 사찰이 대신 관리해주면 당연히 그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며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포괄적인 불교 발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불교계에선 정청래 의원 제명과 출당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불교계의 강경 대응으로 사면 초과에 몰리자 또다시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로는 상처 입은 불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어려울 거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선광 스님은 정의원의 사과글에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불교계 입장도 묻지 않은 문화재 보호 관련 발의안도 생색내기용 입법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종교 편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종교와 정치의 미래지향적 관계 전환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불교학회가 정치가 할 수 있는 것과 종교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동계 워크숍을 개최했는데요. 박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0년대 설립돼 올해 100집의 학술지를 펴내며 불교계 대표 학술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한국불교학회의 동계 워크숍. 결국 기후 문제, 지구의 위기, 지구 온난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인간들의 과도한 욕망, 탐진치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개정의 사막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불교 지혜의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인 세미나에선 코로나19, 경제 양극화, 기후위기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의 불교적 해법이 논의된 와중에서 종교와 정치의 미래지향적 관계가 화두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직자 종교차별 자문위원을 역임한 박경준 동국대 명예교수는 불교, 종교와 정치의 경계선에 서달한 주제의 기조 강연을 펼쳤습니다. 창궐하는 감염병과 국가 간 갈등, 이전 투구식 정치 상황에서 불자들이 어떤 생각과 관점을 갖고 삶의 문제를 대해야 하는지에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박 교수는 불교가 본래 사회개혁 운동으로 출발했다는 연구자료를 제시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출가자들의 책임과 의무가 오늘날 참여불교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하게 정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라기보다는 세속 생활을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성직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가정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적극적인 사회 봉사를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불교가 정적인 수행의 종교라는 경직성을 떨치고 불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 정치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처님이 사문 유관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군상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듯 불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며 특히 종교와 정치의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주의 잘못을 폭로하며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한 앙굴리말라의 전생담을 일례로 바르지 않은 일엔 저항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정부 종교 편향 문제에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미래의 미륵불은 개인으로서 오지 않고 공동체를 통해서 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뭔가 불교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불교 시민사회 운동이라든가 단체 가입해서 함께 나가는. 불각은 불가원,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말 것을 경계하며 단순히 정치와 종교 간 이상적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존과 상생을 위해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치와 종교 간 관계를 고민해 볼 때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여난 6천만 원을 종단이 추진하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김희정 신도회장, 박영환 신도회 자문위원장 등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기금은 조계사가 연중 다양한 모연 행사를 진행해 조성됐으며 조계사는 새해에도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100만 원력은 100만 명 불자가 하루 100원씩 꾸준히 모으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4부대종의 도움으로 인도 분황사와 세종시 광제사, 군법당 홍제사 불사 등 역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법 포교 활동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이 전국 사찰과 불자들을 위해 찬불과 율동 영상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찬불과 율동 영상은 부처님이 될 테야와 보물찾기 등 2가지 버전으로 제작됐고 음원 제공은 찬불과 포교단체 좋은법 풍경소리가, 율동지도는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가 맡았습니다. 또 서울 진관사 어린이법회 소속인 13살 이도겸 법우와 11살 서수진, 최윤서 법우가 참여했고 지난해 제작된 영상보다 더 재미있고 쉬운 동작들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작된 영상 콘텐츠는 종단 홈페이지 포교 자료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조계종 포교원 유튜브 공식 채널과 키즈 붓달을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한 해 중 낮이 가장 짧은 동지로, 동짓날은 예로부터 한 해 마지막이자 시작으로 생각해 작은 설로도 여겼는데요. 애군을 막고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팥죽을 쑤어 나눠 먹는 동지를 맞아 조계사를 비롯한 불교계 곳곳에서 자비의 팥죽을 나누며 새해의 희망을 밝혔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기상 22번째인 동지는 과거에 작은 설로도 불릴 정도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낮이 다시 길어지기 때문에 새해의 시작으로 본 겁니다. 따라서 새해의 건강을 기원하고 액마기를 하기 위해 팥죽을 쑤어 나눠 먹었습니다. 팥죽의 붉은 빛은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는데 실제로 한겨울 추위 속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됩니다. 팥 속에는 사포닌이 들어있거든요. 사포닌이 이뇨작용이라든지 신진대사를 촉진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이제 억제하죠. 그리고 이제 칼륨 함량도 풍부해가지고 부종이라든지 피로감 개선 효과 이런 데 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불가에서는 팥죽 만들기 울력도 수행에 한 가지나 다를 바 없습니다. 정성스럽게 쑤어낸 팥죽 한 그릇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자비 나눔 마당이 조계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승가봉사단체 다나,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는 종로 인근 노숙인들에게 팥죽을 비롯해 침낭 등 방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따뜻한 팥죽과 선물을 받아든 이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직도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온정을 나누는 손길에는 보람이 더욱 쌓여갑니다. 우리의 삶이 좀 버겁고 힘들더라도 또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듯이 이 동지 기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공불련하고 그리고 불교문화사업단하고 협력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면서 이렇게 특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다가올 새로운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팥죽 한 그릇에는 스님과 봉사자들의 정성과 노력이 어려운 이웃의 희망과 어우러져 훈훈한 정이 넘쳐났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이 창원시 성산구 도심포교당 마하연에서 인재불사 장학금을 전하며 한 해를 회향했습니다. 장학금은 대학생 1명을 포함해 지역 내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의회 회원 등 8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는 그런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포교사로서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시면서 항상 바르고 착하게 또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경남 포교사단 포교사들이 십시일반 보시한 성금과 무소유 실천운동 기금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포교사단 대구지역단 12대 신임단장에 이현숙 포교사가 취임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대구지역단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옥불보전에서 11.12대 단장 2 취임식과 포교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현숙 신임단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 포교사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수행과 전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지역단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현숙 신임단장은 지난 2011년 포교사 16기를 시작으로 대구 지역단에서 홍보 전략팀장과 총괄팀장, 수석 부단장 등을 맡아 불법 홍보에 앞장서 왔습니다. 진각종 종립 경주 위덕대학교가 9대 총장 회성정사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진각종 스승으로는 처음 위덕대 총장을 맡은 회성정사는 주인 정신으로 책임과 의무를 우선해 대학을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위덕대학교 신임 총장의 취임식이 어제 교내 갈마관에서 열렸습니다. 전임 총장의 사퇴로 석 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총장 자리에는 종단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회성 정사가 선임됐습니다. 종단 스승이 위덕대 총장을 맡은 것은 처음입니다. 회성 정사는 주인 정신을 강조하며 책임과 소통을 바탕으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성원 하나하나가 진정한 주인 정신을 무장하고 참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경영 원칙을 첫째, 자주와 자력의 내발 경영, 둘째, 원칙과 책임의 자율 경영, 셋째, 회통과 융합의 협치 경영, 이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겠습니다. 회성정사는 1991년 신락시민당 주교를 시작으로 진각종 종의회 의원, 현정원장, 통리원장 등 다양한 종무 경험은 물론 국내외 불교 교류에 힘써온 진각종단의 스승입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종립대학을 지켜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종단 지도자들은 위덕대 교육불사에 정진할 신임 총장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학이 처한 여러 힘든 상황을 회피하거나 물러서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임있는 자세로 총장의 소임을 추락하는 엄중한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평소 교육 환경에 따른 변화와 혁신을 강조해 오셨던 회성정사님의 지도력과 임직원들의 열정이 결집돼 해당 학원과 더불어 위덕대학교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9대 총장의 임기는 2025년까지입니다. 지역대학이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는 이때 새로운 수장을 맞은 위덕대학교가 종립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재도약하길 기대해봅니다. 위덕대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경내 직관전에서 미륵 대범종 종각 불사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광명사 주지 충광스님은 범종의 의미와 양식을 바르게 계승하고 신앙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 그리고 문화적 자긍심을 미래로 전할 수 있는 뛰어난 범종을 주조하고 종각을 건립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기선 전 범종학회 회장과 정우택 동국대 명예교수, 원천수 성종사 소장, 무형문화재 신흥수 대목장, 동국대 이봉춘 명예교수 등이 한국 범종의 전통과 역사적 변천 등 다양한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을 잇고 대불사에 수의 동참하길 기원했습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는 춘광스님 취임 이후 상월 원각대조사의 대중불교 사상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미륵 대범종 불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광주 전남지역 본부가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펼쳐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 전남본부는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지역본부 앞마당에서 생명나눔이 전하는 따뜻한 한 끼 밥상이란 주제로 공동체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장기적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합니다. 사실 나눔과 봉사도 또한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눔과 봉사는 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나눔과 봉사는 이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장김치 12kg과 햅쌀 2kg, 조미김, 겨울 목도리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는 지원처 등을 통해 소외계층 3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조계종 종립 대구 능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능인고 불교학생회 주춧돌 리더는 사회복지재단 함께하는 마음재단 소속 햇빛 노인복지센터에 김치 5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법사 문수 스님과 교사,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몸소 이렇게 실천하는 김치 나눔 행사에 이렇게 동참해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참 보기 아름다운 이런 모습입니다. 전달된 김치는 학생들이 쓴 손편지와 함께 복지센터를 통해 홀몸 어르신 가정에 배달됐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전남 보성군은 오봉산 칼바위 마애불상을 산림청의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봉산 칼바위 마애불상은 원효대사가 새겼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으로 칼바위 곡선부 안쪽 높이 30m 지점에 새겨져 있어 선량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내년 이민년 호랑이 해를 맞아 한국 문화에 녹아있는 호랑이 관련 상징과 문화상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오늘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일정으로 호랑이 나라 특별전을 개최하는데 맹호도를 비롯한 유물과 영상 70여 점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울산시는 반고대 암각화 보존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주민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솔선수범하는 문화재형 일자리 참여 사업으로 마련됐는데 반고대 친환경 저속 전기 셔틀버스 운영, 반고대 암각화 주차장 관리가 추진됩니다. 이상으로 12월 22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